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일반대학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의 제 네 번째 큰 챕터이고요. 앙상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앙상블이라는 거는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적당히 조합을 했을 때 단일 알고리즘보다는 성능이 향상됨을 기대하면서 적용하는 방법론인데요.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테크닉들의 결합이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들이 이제 생성될 수 있다는 거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앙상블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되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개별적인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많은 몇 가지의 예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의 환기를 시켜 드릴 텐데요. 우선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어떤 특정한 하나의 알고리즘이 항상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수한 알고리즘이 존재를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2010년도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 각각의 그래프들에서 색깔이 의미하는 게 알고리즘이고요. X축이 의미하는 게 데이터셋, Y축이 이제 에러 레이트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알고리즘이 최소한 2개 이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베스트 성능을 나타내거나, 다시 말하면 가장 낮은 예측 성능을 에러율을 나타내거나 두 번째로 낮은 예측 성능을 에러율을 나타낸다 라는 겁니다. 모든 알고리즘이 최소한 2개에 대해서는, 이 말은 항상 1등인 알고리즘, 항상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1등을 유지하는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겠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회과학을 포함해서 공짜 점심은 없다, No Free Lunch Theorem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인데, 질문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이 특정한 클래시피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리그레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항상 모든 알고리즘, 다른 알고리즘에 대해서 항상 우월하거나 열등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이제 목적 자체가 좋은 일반화 성능을 획득하는 것이라면, good generalization performance를 획득하는 거라면, 어떤 근거로도 context independent 하거나, 그러니까 그 내용이나 또는 데이터의 형태에 독립적이거나 또는 사용에 독립적인 이유는 없다. 어떤 하나의 알고리즘을 다른 알고리즘보다 더 선호할 어떠한 컨텍스트 인디펜던트 하거나 유시지 인디펜던트한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상황 그때그때 따라서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이 경험적으로 정해지기도 하고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서 정해지기도 한다라는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알고리즘이 다른 알고리즘보다 특정한 상황에서, 여기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particular situation. 특정한 상황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해당하는 알고리즘의 본질적인 특성이 다른 알고리즘보다 항상 우월해서가 아니라, 해당 알고리즘이 그 문제를, 현재 풀고 있는 문제와 핏이 잘 맞기 때문에 핏이 잘 맞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AutoML이라는 게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조합, 또는 알고리즘들마다의 특성,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엔드 유저가 잘 모르더라도 데이터와 문제만 던져주면 그걸 통해서 가장 최적의 모델과 최적의 구조,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들을 반환시켜 주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인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이제 많은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알고 이해하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적용을 해보는 것이 특정한 하나의 알고리즘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방향이 된다는 게 마지막 꼭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논문에서, 동일한 논문에서 however 한 다음에 어떠한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finding을 제시를 해주냐면요. 만약에 개별적인 객체들이, 키워드는 사실 이겁니다. properly combined니까 적절하게 결합이 됐을 때는 이게 어떤 상황으로 발생을 하느냐, 개별 알고리즘, 그러니까 best of individual 알고리즘이니까 개별 알고리즘의 1등
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그럴듯하게 합쳐져서 잘 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알고리즘들이 아까 보셨던 것과는 다르게 Y축의 값들이 상당히 내려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게 전략을 뭐 에버리지를 쓰느냐 아니면 보팅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앙상블이라는 여러 개의 알고리즘의 결합된 기법들은 단일 모형과 비교를 했을 때 성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비슷한 예시들이 계속 나와요. 이거는 이제 99년도에 임피리컬 스터디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싱글 알고리즘과 그 다음에 앙상블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23개의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실험을 이제 수행을 했던 내용인데요.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이제 기법들이 뉴럴 네트워크하고 C4.5를 두 개의 베이스 런으로 놓고 배깅을 한 것과 뭐 어댑티브 부스팅을 한 것과 심플 에버리지를 한 거라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왼쪽에 있는 컬럼이 일반적인 단일 알고리즘이고요. 스탠다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나머지 것들이 이 앙상블 기법의 테크닉들인데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컬럼들보다는 앙상블을 했을 때 컬럼들이 수치들이 조금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예시, 두 번째 임피리컬 예시들에 대해서는 8개의 알고리즘을 11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비교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으로 표시가 된 게 단일 알고리즘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게 앙상블 기법들입니다. 이러한 기법들에 대해서 실행을 했을 때 각각의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가장 디시전 트리의 부스팅이 1등이었고 랜덤 포레스트가 2등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수치를 내놓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위에 있는 계열의 앙상블들이 아래에 있는 계열의 단일 알고리즘들보다는 성능이 일반적으로 더 우수하다라는 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표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앙상블 기법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스코어들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해서 위에 있을수록 좋은 알고리즘이 있고 아래에 있을수록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알고리즘인데 여튼 어떠한 스코어 매트릭을 사용하든지 간에 앙상블 계열이 단일 알고리즘들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시그널을 통해서 보여주는 실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의 이제 끝판왕이 2014년도에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라고 해서 JMLR. 지금은 많이 한풀 꺾였는데 제가 학생 때만 해도 티파미보다 이 저널이 더 높은 저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요새 AI를 하는 뭐 사람들 사이에서는 컨퍼런스가 뭐 뉴럴립스나 ICLR이나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CVPR이나 이런 컨퍼런스에 나온 논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면서 많이들 받아들이죠. 제가 대학원생 때 그러한 역할을 했었던 저널이 바로 이 JMLR입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2000년대 중후반 때는 독보적인 탑 저널이었어요. 그런데 이 탑 저널에서 한번 찾아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수학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고요. 증명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독특하게 이 논문은 수학적인 증명이 들어간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연구입니다. 그래서 논문의 그 제목 자체도 상당히 도발적이죠. Do we need hundreds of classifiers to solve real-world classification problem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현실 문제를 실제 현실에서의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진짜 수백 가지나 되는 알고리즘 알아야 돼?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 놓고 여기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이제 입증을 해줍니다. 어떤 입증을 하느냐면요. 임피리컬 스터디의 이제 거의 끝판왕이에요. 누구나 하고 싶어 했고 궁금해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섣불리 시도할 수 없었던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고리즘이 179개가 있어요. 데이터셋이 121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이때 당시에 지금은 훨씬 더 많은데 이때 당시에 UCI 머신러닝 리포지터리에 존재했었던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가장 유명했던 벤치마크 데이터셋 리포지토리에 있었던 모든 분류 데이터셋을 전부 다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실험도 이게 한 번만 했을 때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하고 학습 데이터에 대한 샘플링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까봐 30번을 이제 반복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가장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 표 하나, 어떤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79개의 기법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121개의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30번을 반복 수행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누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나 궁금해하는데 어느 누구도 섣불리 도전하지 못했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실험의 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실험을 해서 이제 이와 같은 표를 만듭니다. 이 표에서 accurac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 전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그 예측 정확도예요. 근데 데이터셋마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셋은 100% 타이타닉이나 와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00% 가깝게 정확도가 높게 나오지만 또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정확도라는 수치값의 평균보다는 상대적인 순위가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있어서 이제 이 저자들이 어떠한 표를 만들었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이쪽이 데이터셋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번부터 1, 2 쭉 해서 121번까지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알고리즘 1번부터 2번 쭉 해서 179번까지의 데이터셋을 이제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요. 하나의 데이터셋에 대한 정확도의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45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1번 알고리즘이 1번 데이터셋의 45위 정확도 기준으로 45이고요. 2번 알고리즘은 26위 쭉 해서 179번 알고리즘은 뭐 38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거를 121개에 대해서 다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알고리즘의 평균 순위가 나오겠죠. 뭐 1번 알고리즘은 47.2등이더라. 2번 알고리즘은 56.3등이더라. 179번 알고리즘은 뭐 38.2등이더라. 이런 식의 등수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온 등수가 여기서 보시는 이 랭크라는 개념입니다. 이 랭크가 바로 전체 121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데이터셋에 대한 랭크의 평균값을 내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을 이렇게 살펴보자면요. 이 부분 이제 지울게요. 평균적으로 이제 첫 번째 결론이 뭐였냐면요. No free lunch theorem은 맞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 No free lunch theorem이 맞다라는 얘기는 아니 틀리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특정 알고리즘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알고리즘으로 판별이 돼야 되고요. 그 말은 평균적인 랭크가 1인 이 랭크가 1인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은 no free lunch가 맞더라. 이게 맞는 말이더라 라는 거고요. 다만 그런데 두 번째 결론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 간에는 평균적인 순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순위의 편차가 존재하더라. 여기서 보면요. 32.9위라는 평균 순위가 있고요. 84.9위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과제를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분류 문제예요. A라는 알고리즘은 이 현재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121개의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32.9위를 하는 알고리즘이 있고 평균적으로 84.9위를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무엇을 쓰겠느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A라는 알고리즘을 고를 겁니다. 왜냐? 이게 조금 더 어쨌든 더 상대적으로는 B라는 알고리즘보다는 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래서
항상 우월하다라는 굉장히 그 극단적인 성능은 존재하지 않지만 통계적인 퍼포먼스 차이가 특정 알고리즘이 다른 알고리즘들보다 유의미하게 차이가 큰 경우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두 번째 결론이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랜덤 포레스트라는 알고리즘의 계열과 SVM 계열이 상대적으로 분류 성능이 높게 나타나더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단 여기서 두 가지의 이제 연구의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사용을 하지를 않았었냐면 부스팅 계열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이나 라이트 GBM이나 XG 부스트 같은 게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에이다 부스트, 어댑티브 부스팅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알고리즘 관점에서는 반쪽짜리. 근데 여러분들도 뭐 이미 잘 아는 학생들 많이 있는 것처럼 특정한 컴페티션 같은 데 보면 딥러닝 계열 빼고 상위에 존재하는 알고리즘들은 거의 대부분 XG 부스트나 뭐 이런 그 부스팅 계열이나 랜덤 포레스트 계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쪽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두 번째, 알고리즘이 179개나 됩니까? 혹시나 놀랐으면 이거는 약간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똑같은 알고리즘이어도 구현이 다르게 되어 있으면 전부 다르게 취급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SVM 배웠으니까 SVM이라고 해봅시다. SVM을 C언어로 구현한 것과 R로 구현한 것과 파이썬으로 구현한 게 있다고 해볼게요. C에서 1번 패키지와 2번 패키지가 있고요. R에서 기억, 니은, 디귿 패키지가 있고요. 파이썬에서 A, B, C, D 패키지가 있으면 얘네들을 전부 다 개별적인 알고리즘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SVM이지만 여기에서는 몇 개의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것처럼 계산했느냐 9개의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것처럼 실험을 했다라는 얘기죠. 왜 이게 상당히 조금씩 달라지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랜덤 포레스트, 랜덤 포레스트, 랜덤 포레스트 1등, 2등, 5등이 사실은 전부 랜덤 포레스트 계열인데 이 랜덤 포레스트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초기 세팅, 디폴트 값만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 굉장히 디테일한 그 숫자들의 그 컴퓨팅 오류에 대한 해결책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어와 라이브러리가 다르면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취급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니크한 실제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유니크한 것들을 이제 뽑아보면 대략 한 20개 안쪽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통해서 앙상블을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실험적인 결론이고요. 이거를 실제 문제로 가지고 봐도 여러분들 아직은 학생 신분이면 신용평가 나이스나 KCB나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신용평가 점수를 매길 텐데 그런 점수를 매기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하나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이 알고리즘 그냥 하나 사용한 것이고요. 2번이 그냥 두 개 알고리즘에 대한 에버리지이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5개 알고리즘을 별 받는 거 없어요. 최종적인 스코어를 그냥 평균 낸 겁니다. 어떤 특정한 테크닉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게 좋은 알고리즘인데 점점 추세가 감소하고 있더라. 단순히 서로 다른 알고리즘의 아웃풋 값을 평균 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현실 문제에서도 성능 향상의 효과가 나타나더라 라는 게 지금 현재 13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미지넷 챌린지 같은 경우에 보면 이미지들을 엄청 많이 주고 이거를 여러 개의 태스크를 이제 수행을 하게 하지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태스크가 예를 들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일 수도 있고요. 하나의 싱글 오브젝트를 이제 디텍션하는 경우도, 로컬라이제이션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디텍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보면 2011년도 이때 이제 2012년도 이때 이제 처음으로 알렉스넷이 등장을 했죠. 알렉스넷 등장한 것부터 해서 VGGnet, 구글넷, 레즈넷, 뭐 댄스넷 이런 식으로 구조가 새로 바뀌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능이 이렇게 향상이 되고 있는 그 발전을 이루다가
2015년도까지는 이제 그렇게 해왔어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되게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재미있고 특이한 구조들이 막 만들어졌었는데 2016년도부터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요. 보면 2016년도에 1등을 보면 첫 번째 1등이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 Ensemble of 6 Models 되어 있고요.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도 앙상블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017년도를 봐도 똑같은 오브젝트 디텍션에 앙상블, 이게 서브미션 4 얘네들도 앙상블입니다.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자동차 좋아하는 그 학생들 혹시 있으면 그런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쓰는 게 아우디라는 브랜드를 이제 선호하는 사람들은 기승전 콰트로에서 사륜구동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머신러닝 쪽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씁니다. 결국은 기승전 앙상블이다. 개별적인 알고리즘을 향상을 시키는 것에 한계에 봉착하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이제 앙상블로 넘어가게 되면 개별 모델을 하나만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성능 향상의 여지가 있다. 사실 이 컴페티션의 목적 자체는 앙상블을 잘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구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조금 더 목적에 맞는 거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능 자체도 사람의 에러율, 오류율까지 거의 이제 따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 매년 이걸 하지 않는 걸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승전 앙상블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굉장히 재밌는 컨퍼런스 중에 하나가 그 2016년도에 베이에리어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주로 참석하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보다도 실제 필드에서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이 컨퍼런스에 많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10가지의 어떤 뭐 시사점 이런 게 있습니다. 밑에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 개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가지의 시사점 중에 여기서 보면 네 번째 파트가 뭐냐면 Ensembles almost always work better. 여기서 딱 한 글자만 없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에요. 근데 뒤에서 이제 Bias, Variance, Decomposition 챕터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글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말로 풀었으면 앙상블이라는 기법은 work better, 사실은 여기 뭐가 되냐면 than the single best model. 그러니까 개별 모델 중에 가장 최고인 것보다도 앙상블이 almost always, 거의 대부분 10에 8, 9번은 잘하더라. 10번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은 실증적으로 해봤을 때는 단일 모형보다는 더 잘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이게 바로 앙상블의 효과다라고 인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앙상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렸고요. 실험적, 실증적인 예시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앙상블에 대한 효과를 수학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다음 그 꼭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